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자사고에 재학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준비를 병행해왔기에 이에 대한 노하우를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만의 생활 패턴 정하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내외 활동에 참여하고 대회를 준비하게 되면 공부의 기본기를 잃기 쉽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공부의 기본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국어 비문학 세지문 풀기, 하루에 수학 50문제 풀기, 취침 전 영어 단어 30분 외우기 등 하루도 빠짐없이 지킬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자신만의 계획을 꼭 지킨다면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야간 자율학습에 소홀하게 되더라도 공부의 기본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자신만의 스토리 만들기.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미디어에 대해 갖고 있는 포부와 3년 동안 준비해온 것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정해두고 세상, 친구, 나 자신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키워드를 정하거나 특정 목표를 정하면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스토리 라인을 구상하였다면 그에 맞추어 다양한 활동과 독서로 자신의 세특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하나의 수상만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스토리의 주축이 되는 것을 수상으로 잡으면 중심이 잡혀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학과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그 속에서 이끌어낸 의미를 생기부에 자세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예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사회문제 연구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의사가 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고 담아내는 등 자신만의 전략을 참신하게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학년 때부터 자신이 가장 관심 있거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한 후 3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 생각이 성장한 과정을 생기부에 담아내면 좋습니다. 저는 학교 환경부에서 2년간 꾸준히 활동하였으며 대외 봉사활동도 한 달에 2시간씩 3년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시작하는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스토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침표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읽은 책이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부터 심화된 책을 찾아 읽어 자기 생각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독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표현하면 됩니다. 3. 자소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3학년 7월부터 시작하였지만 중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활동들로 반짝이지만 각 활동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소서보다는 자소서를 읽었을 때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3년간의 생활이 그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소서 작성 이전에 자신의 생기부를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이 3년간 어떤 마인드로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충분히 성찰해본 후 완벽한 개요가 작성되었을 때 작성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충분히 성찰하지 않고 무작정 작성을 시작하면 미사여구로 분량을 채우기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가 크고 단단한 자소서를 위해서는 자기 성찰을 통한 개요 작성과 스토리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4. 면접. 요즘은 학생의 인성을 파악하기보다 실력을 객관적으로 실시간 평가하는 느낌입니다. 면접 대비에 가장 좋은 것은 학원이 아니라 학창시절 모든 과목을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면접에서는 수능 특강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방대한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넓은 분야에 대한 지식이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고1 사회과학 교과서를 복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시사 키워드를 공부해 면접 시 활용하면 더욱 질 높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내신 성적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내신 기간이 학교 행사나 모의고사와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신 성적이므로 내신 시험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졸음이 온다면 연한색의 펜이나 샤프로 선생님 말씀을 조사까지 모두 받아 적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손을 움직이게 되어 덜 졸리며 나중에 그 상황이 모두 기억나 복습하기에 수월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수업을 복습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습하면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셨는지 자세히 기억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1. 봉사. 저는 3년간 봉사 시간이 500시간이 넘습니다. 저처럼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높은 봉사를 통해 자신의 스토리를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는 자신의 인성을 드러낼 좋은 기회이므로 꾸준히 질 높은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동아리. 자율 동아리를 통해 저의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1개의 중앙 동아리와 4개의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였으며 사회, 과학, 문화, 방송 분야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저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국어. 저는 국어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수능 특강을 공부하여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 많이 낙심하였지만 국어는 원래 성적이 천천히 오른다는 말을 믿고 끝까지 공부하여 수능날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어 공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의고사 3가지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오는 문학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전체 줄거리를 파악한 후 총 4개의 사설 모의고사를 전부 풀어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높였습니다. 수능 2달 전부터는 6시부터 10시까지 등교 시간을 제외하고 온전히 국어 공부에 투자하여 순 국어 공부 시간을 2시간 채웠습니다. 수학. 수학은 학교 일과 중에 모든 공부를 끝냈습니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음악을 들으며 2, 3점 문제를 많이 풀어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충 시간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1시간 정도 매일 4점짜리 심화 문제나 개념 정리에 투자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일매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 영어는 내신 공부와 연계하여 연계 문항을 완벽하게 잡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내신 기간에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으며 취침 전 30분 동안 매일매일 영어 단어를 암기하여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회탐구. 저는 탐구 과목을 공부할 때 모든 개념을 꼼꼼히 암기하기 위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문제풀이나 인강, 수강 등을 위주로 탐구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저는 개념이 탐구의 중심이라 생각하여 혼자서 개념을 수기로 작성하고 완벽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는 수능날 빛을 발하였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